영세율과 면세. 영세는 영세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 매출. 면세는 계산서에 의한 면세 매출. 우리가 영세는 직수출이 있고, 그리고 영세 매출.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영세 매출이 있습니다. 영세 매출. 직수출은 면장 개설, 면장을 개설하여 또는 수출실적 명세서에 의하여, 했을 때 우리가 수출 매출로 지정하죠. 수출 매출로. 직접 수출을 한다 이 뜻입니다. 영세 매출은 LC 개설을 해서 내국신용장이라고 하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구매 확인서.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를 교부해서 수출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수출하는 재화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포함하고 내국 신용장 또는 내국 신용장 LC라고 하죠. LC.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외국 인도 수출, 중개 무역 수출, 이탁 판매 수출, 이탁 가공 무역 수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에 공급하는 재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수탁 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이러한 물건을 수출하는 재화로 봅니다. 국외 제공 용역.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해외 건설공사와 같이 용역 제공의 장소가 국외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해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외국 항해 용역,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가 혼합된 경우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타 외화 획득, 재화 용역.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특정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의 공급.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그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방위산업물자, 석유류, 도시철도건설 용역,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용역, 농업, 축산업, 임업용 기자재, 어업용 기자재, 장애인용 보장고 등 이러한 것은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자, 영세율은 사실은 국제간 협약입니다. 국제간 협약. 소비주급 과세 원칙에 의하여 소비하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나라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나라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0%를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영세 매출로 보고 0%를 적용을 한다. 안전면세다 이런 뜻입니다. 면세는 면제해 준 걸 얘기합니다. 면제.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면제해주고 국민 후생 용역에 대해서 면제해주고 문화 관련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제해주고 토지 관련에 대한 공급인 경우에 면제가 되고요. 자, 면제는
불완전합니다. 면세였다가 과세도 되고 과세였다가 면세도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는 완전하게 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우리는 면세 대상으로 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 농축산 임산물 식용에 공하는 거는 국적을 불문합니다. 국내에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 농축산 임산물에 제한된다는 것이고 수돗물은 면세입니다. 하지만 생수는 과세예요. 여기서 수돗물은 면세인데 전기세는 과세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탄, 무연탄 면제해줬습니다. 하지만 제조에서 유연탄, 갈탄, 착화탄 이러한 것은 과세로 봅니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러한 것은 액상분유도 포함해서 면제해줬습니다. 면제. 과거에는 과세였죠. 여객운송용역, 시내버스, 지하철, 일반 고속버스, 우등고속은 과세가 됩니다. 우등고속은. 항공기, 고속철도, 우등고속은 또 전세버스, 택시,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등은 과세가 됩니다. 과세.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주택이 토지 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도시계획안 5배, 도시계획안 바깥에는 10배 이내의 것을 면세로 봐줍니다.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 혈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가 됩니다. 단 유방재건술은 면세가 됩니다. 재건하는 것은. 접골사, 침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면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것도 면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 조제하는 거죠. 면세가 됩니다. 단순한 판매되는 제조되어 있는 상품에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과세가 됩니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용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용역 등이 면세입니다.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과세가 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정화조 청소 용역, 적축물 처리 용역, 노인 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도는 간병 등의 용역,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이런 것을 면세로 봅니다. 인허가 받은 교육용역, 학원이나 이런 것들 다 면세입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포함해서. 무허가, 무인가 교육용역,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춤추는 학원, 운전학원 과세가 됩니다. 원래 면세였는데 과세로 바꾼 거죠. 한참 됐지만. 문화 관련 재화용역, 도서, 신문, 잡지 또는 관보, 뉴스통신, 방송과 광고는 과세가 됩니다. 광고는 과세가 됩니다. 예술 창작물,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은 면세가 됩니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은 해양수족관은 과세가 됩니다. 금융, 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및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토지는 원래 공급은 면세입니다. 토지는 자연물이니까. 하지만 이 토지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갖다가 건물 밑에 있는 토지다 그러면 건물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도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다 그러면 면세가 됩니다. 건물의 임대가 과세가 되고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85제곱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건물의 공급과 건물의 임대는 과세가 되고 주택의 공급은 85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과세가 되고 그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면 면세가 됩니다. 공급이라도. 그리고 토지가 건물에 부수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부수되어 있으면 토지의 임대도 과세가 됩니다.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어 있으면 면세가 되는데 그 배수가 5배수, 10배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전문업이죠.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등의 인적용역은 과세가 됩니다. 우리가 과세 준비는 세금계산서고 세금계산서. 면세의 준비는 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거진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 따라가고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법적 준비로서. 그 밖에 재화용역, 우표, 인지, 중지, 복권, 공중전화, 수집용 우표는 과세가 됩니다.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일반 담배는 과세고요. 종교, 학술, 자선, 구호, 기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등등 면세가 됩니다. 유상공급은 과세가 되고요.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23년 12월 31일까지 면세가 됩니다. 자, 과세와 면세를 우리가 이렇게 과세 부분에 영세율이 있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 0%를 얘기하고요. 면세 부분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는 10%고 면세는 면제가 되는 거고 영세는 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세 포기 대상이 면세의 대상이 되면 부가세 대급금을 지급하고 사왔어도 대급금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니까 매입세 인정을 받고자 면세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영세율 적용이 대상되는 재화용역,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면세 포기의 효과는 효력 발생 시기, 일반적인 경우 면세 포기 효력은 사업자 등록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과 함께 면세 포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면세 포기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면세 재적용,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뭐 잘 나오죠.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년간이라는 거. 이와 같이 면세 포기를 한 사업자가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 적용 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면세 포기 대상은 영세율이 적용이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 자,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면세는 면제해 주는 거고 영세는 곱하기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는 부분 면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영세는 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비 대비 세부담의 역진성의 완화를 시켜준다.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 건 역진성 완화를 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사는 부가세 부담하는
부담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사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부담과 그러한 성격을 우리가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완화시켜준다. 기초생활필수품 등 농수산축산물 대상이죠. 교육 영역도.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라고 하죠.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협력 의무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 사개표 제출 의무가 있고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0%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를 하기 위하여 국제 간의 협력입니다.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완전 면세다. 환수효과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영세율 사업자가 매입세를 주고 사와서 수출을 하면 그 매입세에 대한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법적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거래 징수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매출하면, 상품을 매출하거나 제품을 매출하면 대변에 생기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원. 그러면 차변의 현금은 110만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은 거래 징수해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로 가지고 있다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매입할 때 낸 대급금을,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해서 납부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생긴 거고 세금계산서가 증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징수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겠죠. 예를 들면 사업자가 물건에다가 계속 넘기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면서 넘기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가장 큰 금액으로 여기서 넘어온 금액에 대한 10%의 세금을 부담하겠죠. 이 사업자들은 대급금, 예수금 받아가지고 상계해서 신고 납부하고 소비자가 담세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전가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담세자다. 거래징수 유의사항 사업자란 과세사업자를 의미하므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래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최종소비자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래 의무를, 징수 의무를 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래하면 무조건 10%의 세금을 징수시킨다.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세관장이 공급하는 자는 국외 사업자므로 현실적으로 거래 징수할 여지가 없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수입할 때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납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용역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대리납부다 합니다. 자, 이렇게 거래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는 걸 교부하죠.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거래 사실과 부가가치세 징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증명서류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청구서, 영수증, 기장의 근거자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중요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 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가 꼭 암기를 요구합니다. 암기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 품목과 공급 연월일, 단가와 수량 이런 거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 사업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하고, 일반 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직전 연도 총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라고 하고, 8천만 원 초과인 자는 일반 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원하면 발급을 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이상 되는 8천만 원 미만 되는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지금.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고,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천만 원 미만인 자는 간이과세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다. 신규 사업자 등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아니고 계산서 교부입니다. 계산서.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구별해야 됩니다. 세관장이 국내에 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거나 면세 대상이면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자,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 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금전등록기 계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대신해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이번 연도 22년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전자적 자료인 ERP 또는 도전 프로그램 또는 K랩 등 이러한 전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사이트 이세로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세로에 자료를 남겨주고 거래처에 주고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6억 원 이하입니다. 3억 원 이하입니다.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3억 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 시기는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만약에 다음 달 10일까지 가지 않고 지금 교부했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 달 10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 다음 날까지 발급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지 지연전송 가산세가 물려지지 않습니다.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 ERP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교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세로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하는 방법,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해야 됩니다.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자,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안 하면 매입자가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로부터 발급을 안 해주면 6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이 확인 신청 대상되는 거래는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법령에 의한 공급받는 자가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금으로 본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안 해주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 10만원 이상인 경우다라고 기억하십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급 시기의 수정. 발급은 일반 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시기는 원칙적인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하지만 공급 시기 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발급이라고 하는 거죠.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볼 수 있다. 공급 시기 후 발급, 월 합계를 할 수 있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공휴일이면 토요일인 경우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개월을 여걸로 일한 달력에 의하여 1개월을 의미하고 따라서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한은 1여걸이 아니므로 해당 거래번을 합하여 세금계산을 작성할 수 없다. 1개월로 의미로 봐서 말일 되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전달의 말일 날짜로 한 달치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수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고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하며 당초 승인번호를 기재하여 발급을 하는데 부기한다는 얘기죠. 단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경정 결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좀 자주 나오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정이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거죠. 수정사유는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날짜는 환입된 날로 하고 당초 날짜는 비권안에 적어줘야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금융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으로 착오 잘못 기입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에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인 경우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간이가세자 또는 일반가세자에게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또는 간이가세자로 일반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간이가 일반으로 일반이 간이로 전환되는 후 과세 유형 전환 전에 공급재와 용역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때 수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거죠.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전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이름과 상호성명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수증의 유형으로는 신용카드 전표, 직불카드, 김영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 승차권, 항공권, 입장권, 관람권 또는 전기사업자가 발급하는 비산업용 전력 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그 밖에 1에서 4의 유사한 영수증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수증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영수증 발급 사업자 범위는 간이가세자,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격이 4,800 미만인 사업자를 영수증 발급 대상자로 봅니다.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교부 간이가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하는 일반과세자를 우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 반대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역욕탕,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전세버스는 우등고속버스와 전세버스는 과세입니다. 입장권을 발매하는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업의 영업은 과세 사업이 됩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세법이 정하는 사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사회 서비스업 등 개인 서비스업 등 이런 것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변호사업인데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분은 과세사업에서 면제된다. 영수증 교부 의무자, 이에 해당하는 간이가세자는 제외하고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합니다.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는 제외하고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 용역, 응급환자 이송 용역 등은 세금계산서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다. 안 해도 됩니다. 발급 시기는 영수증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이러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을 면제해 줍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한다. 소매업일 때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면제하죠. 영수증 발급을 면제해준다. 간주 공급,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간주 공급 아시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중개업, 폐업시 잔존재화 말씀하는 겁니다. 시가로 10% 부가가치세를 공급으로 보고 잡는 거죠.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의해서 잡는 이자율로 따져서 10% 간주 임대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면제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시차사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항공기 외국항해 용역, 선박의 외국항해 용역,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그 밖에 외화 획득 재화 용역,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 용역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됩니다. 전력, 실제로 소비하는 자,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해서 전기사업자, 역시 그 전기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 보는 거죠. 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가 공급하는 재화의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런 것을 의무 면제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과 면세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면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면세 부분, 준비물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고, 기초생활용품 이러한 것들, 수도세는 면세지만 전기세는 과세입니다. 또 병원이나 이러한 것들 조제하는 약 같은 거는 면세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원 면세지만 운전학원이나 무도학원은 과세다. 등등 건물은 임대나 매매나 양도나 과세지만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될 수 있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가 될 수 있다 등 많이 면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어봐야겠습니다.